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국구 우리 가족들의 어깨 건강 지킴이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형외과 전문의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원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막 끝났어요. 그래서 네. 뭐 연휴 동안에 또 무리하신 분들은 병원을 또 이후 시즌에 많이 찾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장거리 운전도 있을 거고 음식 준비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피로와 스트레스 호소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이제 명절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혹시 명절 증후군 네. 있었어요? 저는 살짝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 예, 네, 저 다행히. 좋네. 예, 네, 그래서, 오늘 표정이 좋죠? 예. 사실 명절 후에 네. 이제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어깨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허리라든지 무릎 정도에서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시댁에 가셔서 여자분들이 이제 음식도 만들고 맞아요. 자세가 예. 안 좋잖아요. 쪼그려 앉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깨라든지 목이 아파서 이제 명절 지나고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실제로도 예. 이제 더 바빠지시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관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깨 질환이 생기거나 어깨 통증이 생기면 삶의 질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는 좀 어렵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깨가 우리 몸의 관절 중에 이제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고 가장 스임새가 많은 관절입니다. 네. 그래서 그 스임새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도 있는데 뭐 일단 그 어깨는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속에 있는 힘줄인데 요게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이제 문제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질환이 이제 어깨 통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깨는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또 병이 생기면 또 치료도 잘해서 이제 더 큰 질환으로 이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꼭 필요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회전근개도 사실 하나의 근육이 아니고 저렇게 여러 가지 근육인가 그렇죠. 봐요. 네, 예,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네.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모형으로 제가 예, 예. 말씀드리면 이렇게 모형을 보시면 그 어깨 이제 바깥쪽에 있는 삼각근이라고 하는 큰 근육이 있어요. 바깥쪽 우리가 만져지는 근육인데 요 네. 근육 안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하는 4개의 힘줄이 있습니다. 4개의 네. 힘줄. 그래서 앞쪽하고 위쪽, 뒤쪽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힘줄들이 이제 관절을 잡아주면서 이제 관절의 안정성도 부여하고 어깨가 이제 360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은 힘줄들입니다. 하지만 이 힘줄들이 그 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제 과다 사용이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가벼운 손상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항상 어깨가 아프면 이 회전근개 질환을 꼭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제 어깨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근육이다 보니까 많이 사용할수록 많이 쓸수록 고장 나기가 쉽겠네요. 네, 회전근개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 어깨 질환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40대 우리 모니터 보시면 이제 40대가 지나면서부터 우리 몸에 노화가 생깁니다. 노화가 네. 생겨서 이런 힘줄들도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약해진 힘줄에 뭐 가벼운 충격이라든지 반복된 동작이라든지 뭐 스포츠, 레포츠 활동으로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서 이제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전근개 파일이 이제 40대부터 이제 급격하게 조금씩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대, 60대 되면 이제 환자 수가 아주 급증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테니스 쪽으로 그렇죠. 많이들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하실 때도 이렇게 어깨 근육에 좀 무리가 갈 수 그렇죠.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뿐만 아니라 예. 요즘 골프. 골프라든지 예. 이제 배드민턴, 아, 네, 맞아요. 탁구 이런 이제 팔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 또 수영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제 우리 한 40대, 50대 분들 많이 운동을 하잖아요. 레포츠, 맞아요. 스포츠 많이 하니까 네네. 이제 환자들도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한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 15% 정도가 환자가 많이 늘었고
또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자 환자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네요. 남자보다. 그래서 오. 아마도 이제 뭐 가사일 같은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골격이 아무래도 남자들이 조금 더 이제 힘줄도 좀 튼튼하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환자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임상에서 이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 그리고 이제 환자가 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치료에도 더 관심이 많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이 근육과 같이 이제 한 50대, 60대에서 가장 환자가 많습니다. 50대, 60대. 네네. 그리고 이제 10대, 20대, 30대는 좀 적은 편이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뭐 자세 같은 게 공부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하면서 자세가 안 좋아서 이제 30대도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50견 많이 들어보셨지. 네. 50견은 요즘 또 뭐 40견, 뭐 30견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요즘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5, 60대에서 빈발하지만 사실은 30대 뭐 더 젊은 층에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 어깨 질환인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전근개 파열. 네네. 그래서 이 회전근개가 손상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환들도 좀 알아볼까요, 원장님?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몇 가지 질환이 있는데 네. 뭐 일단은 이제 회전근개랑 그 위쪽에 있는 그 견봉이라고 하는 그 뼈와 부딪히면서 생기는 이제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을 들 때 위쪽 뼈에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병이고 또 힘줄에 석회가 생기는 또 병이 있어요. 질환이. 그래서 그거는 석회성 근염이라고 하고 네. 아까 제가 힘줄이 찢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 네. 이 파열도 이제 부분적으로 일부만 파열되는 게 있고 부분 파열, 또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완전 파열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회전근개가 좀 이제 손상이 왔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까지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료해도 또 아픈 어깨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어깨 통증 때문에 뭐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좋고요. 어깨 통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 있는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정성훈 원장님과 한번 상담 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장시간 운전 후에 오른쪽 어깨가 무겁고 팔을 올리는 게 힘듭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직 병원에 가시진 않은 것 같아요. 파스 네, 정도 좀 파스. 사용을 해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뭐 대중적인 요법으로 아마 파스를 붙이고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단순한 뭐 장시간 운전으로 이제 근육통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풀어지면 근육이 풀어지면 좋아지는데 만약에 한 2주 이상 계속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고 네. 지금 이제 어깨가 무겁고 팔 올리는데 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약간 50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50견. 50견은 이제 어깨가 굳어지는 병인데 네. 이게 이제 보통 40대, 50대 때 많이 생기고 이제 팔을 올렸을 때 이제 머리 만진다든지 뭐 빗질한다든지 이런 이제 관절 제한이 생기는 게 아주 네.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팔 올리기가 조금 힘드신 것 같으면 50견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쉬시면서 스트레칭을 좀 해보시고 만약 2주가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시면 네. 이제 근처에 있는 전문의를 찾아서 한번 진단과 조기 치료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움직임에 좀 제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50견인지 아닌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전화 주셔서 사연 남겨주신 분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7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한 달 전에 넘어져서 다친 후에 왼쪽 팔이 안 움직여지고 오른쪽 팔도 아픕니다라고 하셨어요. 주사 치료까지는 이제 받아보셨는데 그래도 호전되지 않아서 네, 전화를 네. 주신 네,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일단 외상 그 경력이 있잖아요. 이제 네. 넘어지신 후에 아프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요. 넘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세 골절, 그러니까 그냥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 골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회전근개,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 70세시기 때문에 힘줄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인데 그걸 이제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주사 치료를 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주사 치료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뭐 상위 그 치료, 그러니까 뭐 내시경 한다든지 이런 치료가 또 간단하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보실 걸 추천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으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몸에서 이제 한번 손상이 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 연골도 그런 것 같고 회전근개도 일단 한번 손상이 되면 저절로 회복되기가 좀 힘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저절로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네. 일단 힘줄이 파열, 찢어지게 되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MRI 사진인데 한번 보시면 이제 그 균열이 하나 있죠, 하얗게 된 거. 보이네요. 저게 이제 힘줄이 찢어진 부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렇게 저 정도면 저희가 완전 파열이라고 합니다. 부분 파열이 아니고 네. 한 1cm 정도 완전 파열이, 저렇게 되면 이제 파열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커져서 이제 2cm, 3cm 이렇게 파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지금 그림은 왼쪽의 거는 이제 한 1cm 정도고, 이걸 방치해 뒀을 때 이제 오른쪽 그림 보면 좀 커졌죠, 그죠? 사이즈가. 하얗게 그래서, 되는 부분이 그렇죠. 커졌어요. 그래서 한 2cm 정도로 좀 커진 그림인데, 네.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또 결과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을 때 수술하면 훨씬 결과가 좋고, 그쵸.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수술로 재활이라든지 이제 결과가 좀 좋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고, 확인해서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밀하게 수술을 해서 빨리 이제 회복을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70대 여성분도 그 이런 파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밀 진단 MRI 찍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MRI 사진인데요. 네네. 보시면 예. 이제 왼쪽은 정상입니다. 왼쪽은. 그래서 화살표로 된 부위가 이제 매끈하게 까맣게 된 부위가 회전근개고, 이제 오른쪽 그림 보면 좀 희게 돼 있잖아요. 그죠? 두 군데나. 그래서 예. 저게 이제 파열되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희게 보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밀 검사를 하면. 그래서 네. 이제 뭐 수술을 필요할 정도인지 아니면 수술 안 하고도 나을 수 있는 정도인지 이런 걸 이제 정밀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조금 오래 간다 싶으시면 이제 정밀 진단을 해서 이제 그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그냥 둬봐야 사실은 더 안 좋아지기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네. 참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일단은 통증이 좀 지속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열된 정도, 이제 크기에 따라서 치료법도 조금 차이가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치료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수술을 다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자 입장 그렇죠. 그렇죠. 네. 수술 안 하고 나니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이 있는데, 이제 부분 파열은 이제 완전히 찢어지지가 않고 이제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만 찢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술하지 않고 뭐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라든지 뭐 충격파 등의 그런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적으로 파열된 부위가 더 커져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이거는 아물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즘은 이제 크게 절개하지 않고 이제 내시경을 합니다. 내시경. 우리가 이제 복강경처럼 어깨도 이제 가느다란 이제 구멍만 뚫어서 이제 내시경을 삽입해서 이제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런 내시경 치료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시경을 치료를 하고, 또 부가적으로 이제 치유를 또 이제 힐링이나 치유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개발된 PRP 같은 치료를 병행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파열된 정도,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뭐 어디 치료든 이 내시경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관절 치료에도 내시경이 좀 예, 대세인가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예. 무릎에도 많이 하지만 네. 요즘은 어깨도 많이 하고 척추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제 내시경은 이제 절개를 크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미용적으로도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수술 나중에 뭐 네. 몇 년 지나면 뭐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겉으로 봐서 잘 모를 정도. 그리고 네네. 이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쵸. 병문 부위로 깊숙하게 바로 조그만 내시경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부위에 이제 조직 손상이 없고 또 출혈도 적습니다. 출혈도 적고 또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또 MRI에서 또 약간 애매한 부분,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 내시경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훨씬 그래서- 잘 보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진단도 뭐 정확하게 더 할 수가 있고 치료도 훨씬 더 세밀하게 오히려 이렇게 절개하는 것보다 더 치료를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어요. 절개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수술을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꼼꼼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확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내시경 사진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 그, 실제로 이제 내시경 치료 사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시경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 이제 구멍이 나 있죠, 그죠? 구멍. 네. 그래서 이제 구멍이 이제 찢어진 부위입니다. 저게 원래 없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 메꿔져 있어야 되는 부위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제 타이어에 이제 펑크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위험해요. 찢어져 있으니까 이제 염증도 생기고 이제 팔에 힘도 떨어지고 통증이 계속 생기는 건데 요거를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좀 실이 좀 보이죠, 그죠? 그래서 메꿔져 있잖아요, 그죠? 까맣게. 네,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제 봉합을 시행한 내시경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네. 자, MRI 사진도 어떻게 다른지 네, 한번 보시면 볼게요. 이제 왼쪽은 이제 봉합하기 전에 이렇게 하얗게 크게 보이네요. 갭이 보이죠, 갭이. 네. 근데 이제 봉합하고 나니까 다 이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죠? 내시경 사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의 그 찢어진 부위를 내시경으로 이제 봉합한 그런 MRI 사진입니다. 네. 잘 봉합이 됐다라는 네네. 걸 이제 MRI 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깨 관절 내시경 치료는요, 다양한 어깨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깨에 질환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네, 주신 안녕하세요. 분,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51년생 74세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점들이 불편하신지 저희 정성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뭐 불편한 저는 거, 말씀하세요. 저는 11월 15일 날 해경근개가 2.5cm가 찢어졌다 해서 수술을 했어요. 아, 11월 달에요. 11월 15일 날 예, 수술을 했어요. 한 두 달쯤 되셨다, 그죠? 두 달 반 좀 되셨네. 예. 네네네. 근데 네. 이제 저 도서 치료를 쭉 받고 있는데 예.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예.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예. 통증이 좀 오래 가고 예. 어떤 경우는 통증이 더 심할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두 달 반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통증을 느끼니까 좀 이렇게- 걱정이 되신다, 그죠? 근데 이렇게 통증이 오래 가는 건지 네네. 아니면 저만 그런 건지 네. 이거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2cm, 2.5cm 정도면 좀 많이 찢어진 편입니다, 파일이. 네네. 수술하신 지 한 두 달 반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아플 수가 있어요, 아직은. 네. 그리고 저희가 회전근개 봉합을 하게 되면 기본 저희가 한 회복까지 재활 기간까지 합치면 한 6개월쯤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많이 좀 걸리나요? 길게 봅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수술 후 한 3개월간은 이제 힘줄이 좀 아무는 기간이고 그 후에 3개월은 이제 좀 재활해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넓혀가는 기간인데 지금 한 두 달 반 정도 됐으면 아직은 이제 어깨가 좀 굳어 계시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굳어 있죠, 아직까지는.
그 도수 치료를 받은 선생님이 예, 예. 그 풀어준다고 그렇죠. 이렇게 풀어줘야 저, 돼요. 예, 예. 많이 그래서-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쭉 그렇게 치료해 가시면 아마 통증은 아마 좀 줄어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보통 한 3개월까지는 환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불편해해요. 그래서 하지만 3개월 지나면서부터 좀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거든요. 물론 개인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네. 제가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어차피 수술은 잘 됐다고 보고 재활 쪽에 조금 치중하셔서 네. 그냥 그 수술하신 원장님 그 믿고 따라가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이 좀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설 연휴 때 무리를 한 후에 회전근개 파열이 재발됐다고 하십니다. 특히나 이제 밤에 약간 예. 심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아마 이제 뭐 명절 때 좀 팔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네. 사실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제 파일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회전근개 파일로 진단을 해서 이제 뭐 간단한 치료로 약간 호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무리하게 쓰시면서 그게 부분 파일에서 완전 파일로 진행했을 수가 있고 네. 진행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혹시라도 또 그 파일을 보니까 커졌으면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진단을 정확히 해서 그 치료 방향을 좀 정확히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가 원래보다 더 이제 심하게 파열이 진행이 됐는지 그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건강 매거진은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어깨 질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원장님?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하는 케이스를 몇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케이스는 이제 65세 여자분 추부신데 이제 뭐 집안 살림이 많으셔서 네. 이제
집안일을 아주 많이 하셔서 이제 어깨 파열이 되신 분인데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 이제 왼쪽 회전근개 완전 파열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수술 부위는 그렇게 이제 사이즈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한 1cm 정도의 파열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구멍이 나 있죠, 이렇게. 그러네요. 예, 요게 이제 힘줄 파열된 부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즘 내시경으로 다 봉합을 하니까 네.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찢어진 부위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간단하게 실로 봉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봉합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렬 봉합, 단순 봉합이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요 단순 봉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아주 좋았던 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65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예, 이번에는 다음 분은 이제 예. 66세 여자분이신데 이제 이분은 이제 취미로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입하셔서 이제 대회도 나가시고 엄청 오.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무리하시다 보니까 또 회전근 파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분은 아까 전분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한 2cm 정도. 그냥 봐도 좀 좀 커 커 보이죠, 보이네요. 그죠? 커 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뭐 이렇게 비술 치료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요걸 이제 요것도 내시경으로 이제 봉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파열된 부위 구멍이 나 있죠, 그죠?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봉합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크기 때문에 네. 아까 봉합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그러네요. 어, 뭔가 네. 끌어와서 계속 엮으신 그래서 것 이 같아요. 십자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요거는 네. 이제 교량형 봉합이라고 합니다. 네. 교량형 수축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이렇게 교량형 봉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합을 하면 훨씬 더 그 회전근개가 이렇게 안전하게 타이트하게 잘 붙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환자분들이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고 이제 병원에 저한테 와서 이 교량형 봉합으로 봉합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그만큼 이제 지식이 많이 늘었다고 맞아요. 볼 수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하여튼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량형 봉합으로 봉합을 잘해서 이분도 예전에 있던 이제 동호회 다시 또 해서 또 여전히 또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셨나요? 그래서 아주 뭐 좋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 회복하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까요? 하시던 스포츠 활동, 골프나 탁구나 배드민턴 언제 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 보통 6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개월. 수술 후 6개월. 근데 뭐 조금 더 길 수도 있어요. 사람에 네. 따라서. 그래서 기본 평균 한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힘드셨겠어요. 취미를 이제 잠깐 쉬셔야 돼가지고. 네네. 예. 하지만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네네.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네. 71세 여성분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농사 짓는 분인데 네. 이제 사과 농사 일이 사실 고되다 보니까 팔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오른쪽 회전기가 파열됐는데 이제 요 파일은 사실 제일 큰 파일입니다. 아까 두 번째 케이스보다 더 큰 파일이고 아주 그냥 봐도 되게 커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조금 최근에 좀 발달한 수술 방법인데 이 보시면 이제 왼쪽은 그 찢어진 부위 이렇게 부위고 오른쪽도 이렇게 이제 수술이 돼 있는데 수술 테크닉은 아까랑 비슷하지만 네. 요거는 이제 인공 패치, 그러니까 인공 힘줄이라고 하는 건데 아. 자기 힘줄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인공 힘줄을 좀 덧붙여서 튼튼하게 봉합한 네.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비유하자면 우리 옷 같은 거 오래 해지면 맞아, 옷이 해지잖아. 덧대잖아요. 그렇죠, 맞지. 예. 그래서 천 비싼 천을 덧대서 누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누비 놓은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재파열 다시 끊어지는 확률도 적고 그쵸. 또 훨씬 더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을 택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한 케이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분도 이제 뭐 회복 기간 한 6개월 정도 좀 생각하시면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될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이제 인공 패치를 사용한 방법으로 봉합을 해서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치료해도 또 아픈 어깨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어깨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정성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사례 더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자, 다음 사례 보여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69세 여자분인데 이분도 이제 힘줄 파열이
되게 크신 분이었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인데 크죠, 보기에도. 네네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중 봉합으로 이제 봉합을 하고 네.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생긴 게 있죠, 그죠? 빨갛게 생긴 저게 거. 뭐죠? 요거는 이제 안에다 뿌린 겁니다. 아. 봉합한 부위에다가 이걸 이제 우리가 PRP 치료라고 합니다. PRP 네. 치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PRP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PRP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자가혈소판 풍부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소판은 우리 몸에 다 이제 혈액의 한 성분인데 평소에는 이제 비활성화 상태로 있다가 이제 상처나 손상이 생기면 이제 치유 과정에 관여하는 그런 그 물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성장 인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합한 부위, 그러니까 힘줄이 봉합한 부위에다가 뿌려주게 되면 이제 더 튼튼하게 봉합이 되고, 또 이제 재파열률도 낮아지고, 또 수술 후에 통증도 조금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회중의 파열 수술할 때 이 PRP를 같이 사용해서 수술 후에 통증도 줄이고 이제 재파열 확률도 줄이는 그런 치료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성장인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치유하는데 더 훨씬 더 이제 도움을 예.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입할 때는 이미 다 봉합을 하고 난 뒤에 그렇죠. 이렇게 주입을 하나요? 봉합하고 난 뒤에 네. 이제 봉합한 부위에다가 제가 주입을 하게 되면 그 힘줄 속으로 이 PRP가 스며들면서 이제 치유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뒤에 이제 PRP 치료와 관련해서 조금 더 그림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볼 텐데요. 네. 다음 그림으로 좀 넘겨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자기 몸에서 피를 좀 뽑아서 이제 그걸 이제 농축을 시켜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한 후에 거기다가 이제 그 PRP를 치료, 그러니까 요 그림처럼 이렇게 수술한 부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네. 이게 흡수가 되면서 이제 치유를 촉진시키고 또 그 재파열률을 그런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영상도 준비해 오셨는데요. 영상 보면서 이 PRP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가 설명 더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치료 네네. 뿌리고 있는 모습이군요. 뿌리고 있죠. 저 밑에 이제 실하고 힘줄이 보이고 그 위에다가 PRP를 수술 후에다 뿌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술 후에 네. 그 통증도 완화가 되고 어. 또 힘줄도 좀 더 튼튼하게 잘 붙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회복 기간 면에 있어서도 조금의 기간도 차이가 좀 조금 있나요? 조금 이제 좀 단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저 PRP 네. 치료 주입을 하는 모습 네. 저희가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정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깨 질환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나는 어떤 치료가 좀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생방송 도중에만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화 주셔서 이제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네. 문자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어깨 석회 제거 수술 이후에 기침을 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어깨 통증이 심해서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목 디스크 수술 받으신 적이 있으시고 약물 치료 현재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도 수술하셨는데 지금 어깨에도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네. 네, 좀 힘드셨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치료하셔서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석회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내시경으로,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이 바늘 같은 거로 해서 이제 니들링을 통해서 또 치료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내시경으로 치료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혹시라도 내시경으로 석회를 제거한 후에 또 재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깨가 이제 좀 굳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강직이 생겨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석회는 없어졌지만 이제 강직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강직에 대한 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좀 받아보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회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까운 일단 수술하신 병원을 찾아가셔서 원장님이 가장 잘 아실 테니까 그 상담하셔가지고
이제 재수술이 꼭 아니더라도 네. 뭐 재활이라든지 뭐 주사요법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혼자 계시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술 이후에도 재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분 또 문자로 사연 주신 분이 계셔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양쪽 어깨 회전 근개가 70% 정도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큰 통증은 없어서 지금 이게 수술이 필요한지 그냥 있어도 되는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예, 70%는 굉장히 많은 예, 많이 파열되신 건데. 근데 통증이 없을 수도 있나요, 원장님? 근데 요 통증은 사실 개인적인 차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환자분들도 사실은 뭐 수술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이런 공포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아픈데 사실은 불편하신데 그냥 뭐 이렇게 참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통증 정도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뭐 일반적으로 뭐 70%라면 그 이제 자기 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네. 50% 넘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렇게 활동이 많지가 않고 뭐 이제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면 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켜보는데 이제 한 6개월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은 꼭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70%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100%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파열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점검 받으시면서 뭐 경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뭐 수술 바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네네. 이제 자기의 생활 그 습관이라든지 운동 정도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일단 전문의나 상의하셔서 일단 수술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치료 수술을 받으시는데 어떤 연령적인 제한이 있지는 않을까요? 조금 70대 이상이시면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요즘 70 청춘입니다. 요즘은 맞아요. 완전 네. 청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저는 70대라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요즘 한 고령이라고 보는 한 85세부터는 조금 나이 많다고 보거든요. 85세부터는. 네. 근데 85세 분들도 사실 굉장히 이게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70대 사실 청춘이고 요즘 웬만하면 90 넘기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맞아요. 일단 삶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자기가 뭐 골프를 치든지 뭐 배드민턴, 테니스를 하는데 이걸 못 하게 되면 굉장히 좌절감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회복해서 자기가 이전에 즐기던 그런 뭐 스포츠라든지 활동을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저는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을게요. 보시면서 어깨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정성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사연들을 보다 보니까요.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요. 회전 근개 파열도 무조건 참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치료의 그렇죠. 골든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인생에서도 골든 타임 있잖아요. 그럼요. 이 회전근개 파열도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제가 이제 봉합을 해서 이제 자기 관절을 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뭐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너무 그 파열이 너무 심해서 이제 봉합 봉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요즘 개발 인공관절을 사용합니다. 인공관절.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분은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렇게 모형처럼 된 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 자기 관절을 살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골두랑 이제 여기 그 뼈가 이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는 골두가 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바꿔서 이제 회전근개가 없이도 이제 삼각근을 이용해서 이제 팔을 들거나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고안된 겁니다. 이 인공관절 자체가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요런 그 역행성 인공관절
사용해서 아. 근데 회전근개가 너무 많이 파열되면 이제 팔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마비가 생깁니다. 마비. 그래서 마비가 생겨서 이제 머리도 못 감고 밥도 못 드시고 너무 힘드실 것 옷 듣기도 같은데요.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역행성 인공관절을 이용하면 이제 팔도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일상생활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인데 그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해야 될 그죠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병을 키우시면 안 될 것 같고 파열도 조금 이제 파열됐을 때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 이제 치료 사례 보면서 좀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인공관절 치료 사례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79세. 이분은 이제 79세, 뭐 나이가 많다면 많고 뭐 젊다면 젊으신데 네. 이제 젊은 시절 이제 뭐 떼개질 같은 거 많이 하시고 팔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3개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3개가. 그래서 이제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팔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공관절을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는 이제 팔을 들기가 힘드시고 이제 식사하시거나 이제 머리 드라이 하는 게 힘드셨는데 이 인공관절을 하고 나신 후에 이제 뭐 밥 먹는 거나 일상생활에서 아주 편하게 이렇게 수술이 잘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79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고요.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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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어깨가 이제 아파서 한 6개월 전부터 아파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게 더 점점 할수록 더 아파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힘을 줄 때 이게 어깨가 뭐지 끊어진 것처럼 아파서 순간 힘을 이게 통증이 있어서 이게 힘을 못 쓸 정도로 잠깐 한 몇 초 정도는 이렇게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든요. 네. 네, 치료도 받고 했는데 네.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네, 치료는 어떤 치료 하셨어요? 치료를? 하체 충격파. 충격파 하시고. 네, 했었고 한 5번 다섯 했었고요. 번 주사도 맞으시고. 네, 주사도 한 3번 맞았었고. 3번 맞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포도당 주사도 해봤 한 포도당 3번 주사, 정도. 네네. 네, 3번 네. 맞았었는데 네.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네. 포도당 주사 맞고부터는 이렇게 더 힘이 안, 네. 통증이 더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일단 뭐 치료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좀 받아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아프시면 네. 뭐 제 생각에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한 정밀 진단 안 해보셨죠? 정밀 진단. 네, 정밀 검사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만 한번 찍어보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뭐 초음파가 사실은 뭐 그 좀 어느 정도 정확하지만 저 속이 안에까지 다 보이지는 않거든요, 초음파가. 그래서 네. 이제 초음파보다 더 이제 속에까지 다 볼 수 있는 이제 MRI를 한번 찍어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다 보입니다. 힘줄도 보이고 네. 관절 속에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내시경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다른 이렇게 이 치료만 하시면 병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정밀 진단을 한번 정확하게 받으셔서 원인을 좀 정확하게 찾아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열이 좀 의심이 되니까요. 정밀 진단 한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사례들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 좀 보여주시죠. 82세 여성분이시고 네. 농사일을 많이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82세 이분도 나이가 조금 있으시긴 한데 이분도 고된 뭐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셔서 힘줄 파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해서 그 양쪽 다 파열이 됐어요. 양쪽 다 파열이 돼서 일단은 이제 오른손잡이시니까 오른쪽이 더 심해서 오른쪽부터 일단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하시고 이제 오른쪽 수술이 좀 잘 돼서 이제 왼쪽은 조만간 수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으신가 봐요. 양쪽 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인공관절은 이제
일단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니까 환자분들이 일단 수술 전에는 조금 두려워하시는데 하고 나시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하시고 별로 만족도 없으시면 반대쪽 안 하시겠잖아요. 그쵸. 그런데 반대쪽도 이제 조만간에 또 하실 예정이니까 뭐 결과는 아주 그렇군요. 좋았습니다. 이분도. 네, 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고 이제 다른 쪽은 또 다른 수술을 그래서 치료를 받은 사례 하나 더 예, 다음 케이스 제가 만나볼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뭐 74세 여자 환자인데 이제 이분도 양쪽 다 파열이 있었습니다. 양쪽 다. 근데 오른쪽이 조금 더 심했고 왼쪽은 조금 덜했고 그래서 일단 오른쪽이 더 불편하니까 오른쪽은 이제 인공관절을 했습니다. 인공관절 여기 보시면 이제 인공관절한 모습이 보이시죠, 그죠? 인공관절 하시고 왼쪽은 그래도 자기 그 힘줄이나 관절을 좀 살릴 수 있어서 이제 자기 관절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봉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 패치를 사용해서 자기 관절을 살린 케이스죠, 그죠? 요 분은 인공관절 자기 관절 말고 다른 관절을 대체한 거고 그래서 그쵸. 어떤 게 더 결과가 좋겠어요? 우리 그래도 자기 거 살리는 잘하시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입니다. 가능하면 자기가 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그렇죠. 이분도 양쪽 다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자기 이제 그 외래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물어봅니다. 항상 어느 쪽이 더 좋으시냐 물어보면 이제 항상 자기 거 봉합하면 왼쪽이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도 이제 가능하면 수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럼요. 수술 안 하고 뭐 조기에 발견해서 이제 비수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고 또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한다면 가장 적게 수술하는 게 좋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관절을 가능하면 살리고 하는 게 좋고 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인공관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이렇게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발견을 하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제 결과도 요즘은 이제 치료 방법이 워낙 개발 많이 돼 있으니까 네.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그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치료에도 또 아픈 어깨 어떻게 치료해야 재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다양한 치료법 알아봤고요. 이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네네.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끝으로 좀 네. 알려주시죠. 그래서 일단 뭐 여러 많은 분들이 사실 어깨 아프시면 그냥 방치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방치하는 경우. 그래서 그러면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한 2주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되면 일단 진단 받아 보시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좀 치료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이라는 게 사실은 뭐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수술하고 나면 일단 하는 게 당장은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거추장스럽고 하지만 일단 수술하셔서 이 기능을 회복하시면 이전에 하시던 그런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레저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네. 그 의료진을 믿으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성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매거진 웨드 굿닥도 함께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